반갑습니다. 송광입니다. 이 시간은 교토삼산의 서명사탑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사는 사이초 스님이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천태종의 사찰입니다. 여기에는 국보로 되어 있는 삼층탑이 있습니다. 본당을 짓고 나서 곧 건립했다는 삼층탑은 이제 건물이나 또 창문 주변에 보면은 가마쿠라 시대의 양식이 남아 있고, 탑 내에는 대일열애상이 봉안되어 있고, 벽화는 화려한 법화경 만다라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혹해산 일성사, 이제 법화산, 우리식으로 하면 법화산이 이렇게 되는데, 혹해산 일성사 삼층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효고현 서남부 하리마 각호강 하구 근처에 항림사가 있고요. 이 항림사에서 북서쪽으로 수 킬로미터를 더 산속으로 들어가면은 일성사가 있습니다. 이 일성사는 하쿠치 원년인 650년에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이 혹해산에 있는 일성사에는 이제 삼층탑이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 탑이 국보로 되어 있는 일성사의 삼층 목탑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 목탑입니다. 제가 석탑이라고 조그맣게 석탑, 토탑이라고 하기 전에는 대부분 다 목탑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안 말기 세워진 일본 건축사상 유명한 후지와라 양식의 수작이라고 그럽니다. 법화산이라든지 혹은 일성사라는 이름을 보면은 바로 법화경의 일불성 사상의 도량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석산사의 다보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의 비파에서 흘러나가는 세타강 오른쪽 가람 중턱에 바로 이제 석산사가 있는데요. 이 석산사는 743년 나라의 동대사를 건립한 료변 성정에서 세워졌다고 그럽니다. 여기 이제 다보탑이 국보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저것이 이제 바로 국보로 되어 있는 석산사의 다보탑입니다. 이 탑은 genkyū 5년 1194년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의 시주로서 건립된 것으로서 일본 내에서는 가장 오래된 다보탑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우선 보기만 해도 오래된 색감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매우 복잡하게 구성된 상층의 공포 구조, 또 그것을 떠받치고 있는 흰 회반죽으로 둥글게 칠해서 굳힌 마치 만두 모양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짝 생긴 지붕, 기울기 등 마치 학이 하늘로 향해서 날아오르는 듯한 모습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제일 아름다운 탑으로 칭송되고 있는 탑입니다. 이 탑의 내부에도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고 하지만은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현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슈 도성사 삼층탑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도성사는 와카야마현 히다카군 가와베초의 아마노토산에 있는 절인데, 여기에 이제 삼층탑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저 삼층탑입니다. 그것이 이제 도성사 삼층탑인데, 이 탑은 칠이 발해져 있어 가지고요, 나뭇결이 그대로 보이는 공포 부분에 또 용이 조각되어 있고, 용이 조각되어 있는 것은 이 절의 유래와 연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매우 정갈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아주 좋은 탑입니다. 그 다음에 근례사 다보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슈 가츠라기 연봉 산중턱에 와카야마현 낙가군 이와데초에 근례사가 이제 있습니다. 이 절은 흥교대사,
각구반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는 사찰인데 옛날에는 약 2,700여 개의 당탑을 헤아리는 대사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585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기수정벌에 의해서 대부분 소실이 되어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이제 그때 재난을 면한 다보탑이 있어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저 다보탑입니다. 뭐 이때까지 화려한 어떤 그런 탑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색이 이렇게 한눈에 보이는 그런 멋진 탑인데 메이요 5년인 1496년에 고야산 근본대탑을 모방해서 세웠다는 탑입니다. 그 밀교의 가르침이 탑 내부에 잘 표현되어 있어서 근래사 전체의 상징이 되고 있고 또 안에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8자의 부처님과 보살상이 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법륜사 대승원 정토사의 다보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토 내해 연안 한가운데 위치한 그 해상교통의 요충지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노미치입니다. 그 오노미치의 전법륜산에 616년에 창건되었다는 정토사가 있습니다. 이 정토사에도 역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다보탑이 있죠.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바로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정토사의 다보탑입니다. 참 다보탑이 많죠.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그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이 탑에는 그 대일열애를 중심으로 좌우에 약사열애와 서가열애를 협십을 하는 삼존물이 특이하게 모셔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그 다보탑은 날아갈 듯한 그 2층의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1층 어깨 부위가 마치 그 복관령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유행의 탑은 거의 보이지를 않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다보탑이 있긴 하죠. 다보탑이 있긴 하지만 구조 자체가 불국사 다보탑은 전혀 이것과는 다릅니다. 물론 이제 불국사 다보탑은 석탑이고 지금 일본에서 보는 이런 다보탑들은 목탑 양식이기 때문에 뭐 그 구조가 다를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은사의 3층 탑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은사는 야마가타시 북서쪽 한 20km 정도 떨어진 사가에시 야마가타현 하이와산에 736년에 바라문 성정이 창건했다는 자은사가 있습니다. 이 자은사는 당나라 자은 규기대사를 종조로 모시는 자은종의 본산으로서 보장원, 화장원, 좌상원의 세 당과 그 아래 17방이 있습니다. 산문 왼쪽의 언덕길로 내려가면은 지금 보시는 저 탑이 3층 탑이 보입니다. 저 탑은 약 160여 년 전에 세웠다고 그러는데요. 매우 그 고화하면서도 난립한 느낌을 주지만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중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자은사에 있던 스님들이 직접 조성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탑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인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남방 불교 국가의 탑들 또 실크로드를 통해서 북방 불교로 탑이 전해지는 그러한 형태 또 티벳의 어떤 탑의 모양들 그 다음에 중국에 와서 중국풍의 탑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목탑, 다층탑과 다보탑의 탑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시피, 우선 인도 쪽에서 보면은 복발형의 탑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인근, 북방불교 쪽으로 가는 간다라 지방을 거쳐서 타클라마칸 사막 쪽으로까지 전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스리랑카나 혹은 인접한 곳으로 가게 되지만은, 우리가 미얀마 같은 데 가서는 이제 전탑의 양상에서 전혀 다른 어떤 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고, 또 태국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의 탑을 갖춘 것을 봤습니다. 캄보디아 역시 그랬고, 그 다음에 네팔에도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봤죠. 그 다음에 티벳은 상당히 이제 티벳의 탑이라고 한눈에 알 수 있는 그런 정형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쪽에 오면은 다양한 탑들, 시대별로 다양한 탑들이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위로 쭉 솟은 수십 미터에 해당되는 전탑을 볼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화려한 어떤 목탑의 모양도 중국에서 역시 볼 수가 있었고, 또 이제 석탑도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우리가 석탑은 거의 볼 수가 없었고, 또 지금까지 살펴본 탑 중에서는 전탑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후라든지 혹은 재질, 그 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재질,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나라의 탑들은 어떤 식으로 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죠. 흔히 지금까지 우리가 탑이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쉽게 구분을 했습니다. 중국은 전탑이 많고, 일본은 목탑이 많고, 우리나라는 석탑이 많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지금 이제 쭉 인도에서부터 살펴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탑이 미얀마에 전탑이 많이 있었죠. 인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도 인근에도 전탑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중국으로 연계돼서 중국에도 역시 전탑이 많이 있는데, 이 전탑은 우리나라에서도 소수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탑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탑을 모방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것인데, 돌을 큰 어떤 벽돌처럼 잘라서 그것을 쌓아간 그런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불황사 석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전석탑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참 최대의 목탑이라고 하는 황룡사 목탑은 소실되었습니다만은, 역시 목탑의 형태를 보여주는 건축도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교한 석탑의 모습을 사실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석탑을 살펴볼 때 어떤 기법, 이것이 목탑에서 따온 것이로구나, 혹은 이것은 전탑에서 온 것이로구나, 이런 것들을 쭉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탑이 남방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 탑을 쭉 살펴보면서 탑이 그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서, 가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형태상으로 보면은 그와 같은 곳이 있죠. 법주사, 팔상전이 보면은 사찰 내에서는 가장 큰 건물이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거기가 중심인 것처럼 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탑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사리를 봉안했던 것이, 그 다음에는 점차 예배당이 갖춰집니다. 그것은 불상이 조성되면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형태죠. 그래서 불상을 모시고 우리가 예배를 하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고, 그 이전에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탑 외부에 감시를 조성해서 불상을 모시는 형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러한 탑이 중심이 되는 탑원의 형태에서 점차적으로 중국으로 와서 보면은 큰 정각이 있고 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오면 어느 정도 이제는 어떤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탑 주위에도 모이기도 하지만은, 예배도 하지만은, 그래도 같이 이제 직접 불상을 모시는 정각 안에 들어가서 부처님께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예배하고 또 그곳에서 부처님 말씀을 같이 나누는 법회가 이루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도 중국까지는 탑이 크죠. 또 일본을 건너가 봐도 역시 일본도 탑이 대단히 큽니다. 물론 높이로 보면 탑이 중심이 되겠죠. 일본에서도. 그렇지만은 일본에서도 이제 본당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모신 법회가 이루어지고 의식이 진행되는 그러한 정각이 따로 있고, 탑 안에도 목탑이기 때문에 탑 안에도 역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나라를 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탑에 대한 예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탑도리의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본당에 비해서 대웅전이라든지 이런 데 비해서 대단히 탑이 종속적으로 가지는, 물론 예전 삼국시대에는 뭐 황룡사 대탑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점차 종속화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나라의 탑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